오늘의 인문학 낭송 주팅커와 함께합니다. 네이버 블로그 김종원 작가님과의 대화. 마흔 이후 매일 잠들기 직전 자신에게 던져야 할 9가지 질문. 1. 오늘 하루에 만족하는가? 2. 나를 충분히 응원하고 격려했나? 3. 같은 실수를 반복한 게 있나? 4. 어제와 무엇이 달라졌나? 5. 나는 누구를 이기려고 싸우고 있나? 6. 나를 지키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가? 7. 오늘은 무엇에 대해서 메모를 했나? 8. 내일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하나? 9. 나는 내일 무엇을 바꿀 것인가? 들어서 아는 건 진실이 아니니 언제나 보는 사람이 되라. 나는 진리에 가까운 말을 하나 알고 있다. 우리는 아는 만큼 볼 수 있지만 보는 만큼 알 수 있다. 아는 게 중요하지만 뭔가를 알기 위해서는 볼 줄 알아야 한다. 지성의 핵심은 보는 것에 있다. 그러나 본다는 것은 생각처럼 쉬운 일이 아니다. 가장 높은 수준의 문해력에 도달해야 비로소 무언가를 보며 새로운 지식과 사실을 스스로 깨닫게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볼 줄 모르는 사람들이 선택할 수 있는 건 결국 누군가에게 들어서 아는 것뿐이다. 그러나 쇼펜하우어는 경고한다. 우리 귀는 진리가 들어오기에는 너무 작고 거짓말이 들어오기에는 충분히 큰 문이다. 진리가 왜곡되지 않고 사실 그대로 우리에게 도착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그래서 귀로만 배우는 사람은 거짓과 왜곡된 지식을 얻게 될 가능성이 높다. 진리는 달콤해서 가는 곳마다 엇나간 열정을 가진 사람들에 의해서 심각하게 오염된다. 그러니 다음 3가지 사실을 늘 기억하라. 1. 사실을 전하려는 그 사람의 의도를 파악하라. 2. 어떤 목적으로 왔는지 관찰하라. 3. 진리는 2눈으로 현장을 봐야 알 수 있다. 귀는 성급하고 혼란해서 중심을 잡지 못하니 가서 보고 또 보며 눈으로 확인하라. 가장 정확하고 신속한 정보와 진리는 2눈으로 직접 찾아야 한다. 볼 줄 아는 힘을 길러라. 보는 힘이 곧 살아갈 힘을 결정한다. 진리는 언제나 눈으로만 담을 수 있다. 젊은 시절은 다시 돌아갈 수 없어서 그토록 찬란하게 빛났던 거였구나. 자연스럽게 늙어가는 것이 물론 가장 아름다운 과정이지만 나이 40만 지나도 조금씩 느껴진다. 젊은 시절은 다시 돌아갈 수 없어서 그토록 찬란하게 빛났던 거였구나. 젊다는 것 자체로 이미 반짝이는 삶이라는 것을 늙어보면 알게 된다. 젊다는 것이 얼마나 기적적인 일인지 살다 보면 깨닫는 순간이 온다. 그 시절에 자주 듣던 노래가 미치도록 그립고 인생은 너무 빨리 지나가서 아이처럼 서럽다. 젊다는 것 그 자체가 곧 당신이 아름답다는 증거다. 지금 그러니까 내 인생 중 가장 젊은 날인 오늘 하고 싶은 모든 것을 시작하라. 인간은 노력하는 한 방황한다. 김종원 작가. 아이를 독서 천재로 키우는 부모의 말. 아이를 독서 둔재로 키우는 부모의 말. 천재와 둔재가 들어가면 민감하게 반응하게 됩니다.
저는 제 아이를 천재로 키우고 싶은 생각이 없는데요. 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기에서 제가 말하는 천재란 자신에게 주어진 재능을 펼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아이에게 독서가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재능을 펼치게 해주기도 반대로 영원히 펼치지 못하게 만들기도 하죠. 자, 어떤 말이 아이를 천재 혹은 둔재로 만드는지 살펴볼까요? 1. 넌 읽었던 걸 또 읽니? 아이가 같은 책을 반복해서 읽는다는 건 스스로 자기 삶의 천재로 성장하고 있다는 가장 명백한 증거입니다. 같은 책을 반복해서 읽는 이유는 같다고 생각한 내용에서 새로운 사실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다른 시각에서 나온 다른 질문을 던질 수 있기에 접근할 수 있는 최고의 독서법이죠. 그럴 땐 이런 말을 들려주는 게 좋습니다. 늘 새롭게 읽는 네가 멋져. 반복해서 읽으면 더 깊이 알게 되지. 2. 그거 말고 이 책 읽는 거 어때? 아이가 스스로 읽고 싶은 책을 선택했는데 그 책이 부모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자꾸만 다른 책을 권하는 건 네 선택은 쓸모가 없으니 내가 고르는 걸 읽어 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런 과정이 반복되면 아이는 스스로 책을 읽지 않으려고 하겠죠. 대신 이런 말을 들려주세요. 스스로 읽을 책을 선택하는 건 대단한 일이야. 네 선택은 늘 엄마 아빠를 기대하게 해. 3. 그 책은 어려운데 네가 읽을 수 있을까? 아이의 가능성을 억제하며 낮추는 대표적인 말입니다. 아이가 읽지 못할 책은 없습니다. 게다가 스스로 보기에도 어렵게 느껴지지만 그걸 선택한 이유는 정말 알고 싶기 때문일 가능성이 높죠. 어렵다고 읽지 말라고 하는 건 너는 생각할 필요가 없는 쉬운 책만 읽어라 라고 강요하는 것과 같습니다. 대신 이런 말을 들려주세요. 정말 알고 싶은 게 생겼구나.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모습도 멋져. 4. 다 읽고 뭘 느꼈어? 대표적인 결과의 언어입니다. 독서의 가치는 다 읽어서 만나는 결과가 아닌 수많은 과정에 있습니다. 과정을 남길 수 있는 질문을 던져야 하죠. 꼭 기억하세요. 독서는 마지막 페이지를 만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중간에 멈출 지점을 찾기 위해 하는 것입니다. 이런 3단계 방법을 활용해서 질문하시면 됩니다. 어떤 문장에서 네 눈을 멈추게 했니? 그 문장을 읽으며 어떤 생각을 했어? 그걸 일상에서 실천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5. 네가 주인공이라면 어떻게 했을 것 같아? 아이가 책을 읽고 있는데 자꾸만 중간에 개입해서 이것저것 질문을 던지면 집중이 되지 않습니다. 네가 주인공이라면 어떻게 했을 것 같아? 라고 중간에 묻는 건 아이에게 독서에 너무 집중하지 말고 대충 읽으렴 이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아이가 책을 읽고 있을 때는 다른 말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부모의 침묵이 아이를 키우는 가장 멋진 말일 수 있죠. 아이를 독서 천재로 키우는 부모의 말을 아래 8가지로 정리해서 전합니다. 시작이 기적이니 지금부터 시작해보세요. 늘 새롭게 읽는 네가 멋져. 반복해서 읽으면 더 깊이 알게 되지. 스스로 읽을 책을 선택하는 건 대단한 일이야. 네 선택은 늘 엄마 아빠를 기대하게 해. 정말 알고 싶은 게 생겼구나.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모습도 멋져. 어떤 문장이 네 눈을 멈추게 했니? 그 문장을 읽으며 어떤 생각을 했어? 그걸 일상에서 실천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100권을 이기는 초등 1문장 입체 독서법. 김종원 작가. 김종원 작가. 육아맘, 독서 초등학생, 초등독서, 책, 육아스타그램, 육아정보, 초등교육, 천재, 100권을 이기는 초등 1문장 입체 독서법. 자녀들과 엄마의 인문학 글 낭송입니다. 하루 한 장 365 인문학 달력. 책을 공격하지 마라. 책은 정복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 인문학적 성장을 위한 8개의 질문. 큰 글자 도서 중에서 말하는 모습과 태도를 바로 하고 표현의 수준을 높이며 내면의 중심을 바로 잡자.